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시대를 여는 신성장 산업입니다. 실질성 수익률이 17년 보장이 되고 해가 뜨는 이상 계속 돈을 벌거든요. 민주를 받기 위해서 이거 발표해야 되잖아요. 인제는 이거는 한 번 하고 끝이야. 태양광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이쪽. 지금 딱 보니까 개발이 될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니오시답니다. 월 1,000만 원 이상은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를 시작을 해보자. 우리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하겠다. 30% 투자하잖아. 마음대로 돈을 써줄 수 있겠는데 또 17억도 있으시다고요. 주식하고 준 거잖아요. 네, 해준 거잖아. 네네네. 이 농사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짓게 해준다고 태양광을 하더니만은 뭘 아프 죽겠어요 그냥. 아유. 태양의 빛 에너지를 광전지 모듈을 통해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인 태양광 발전. 2008년 정부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약 10년이 흐른 지금 태양광 발전소는 이른바 연금 발전소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별다른 노동 없이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착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넘어 재테크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태양광 발전소. 정말 환상적인 재테크 수단인 걸까요? 여기 오신 지는 그러면 2번 오셨고 이제 3번째 오신 거네요? 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뭐나 좀 해놨나 싶어서 이제 확인하러 왔었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돼 있었고. 3개월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는 이성주 씨. 지난해 6월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했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지인한테 소개를 받아서 태양광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개인 연구보다는 장기적으로 한 20년 동안 한전하고 계약을 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태양광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맞은편에 태양광 패널이 쓴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이 씨가 구입한 땅은 15,000제곱미터, 무려 4,500평에 달하는 임야. 태양광 발전 시공사가 선정해 이 씨에게 양도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갖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난 숲속. 길조차 없습니다. 영서로가 이게...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십시오. 무엇보다 경사가 무척 가팔라 혼자선 산을 오르기 힘든 상황. 지금 쫙 다 그러죠. 저까지.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가 세워진다는 곳은 햇볕도 잘 들지 않을 만큼 나무가 우거진 산비탈이었습니다. 해가 드는 땅인 거예요, 여기가? 저기 이쪽이 남쪽이죠. 이쪽. 여기가 남양이에요. 다 베어내고. 네. 아, 4,500평 이런 땅도 지금 6천만 원으로 측정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땅값으로. 네네. 피디님 같으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산이. 어휴, 이건 뭐 시가 얼마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했던 이 씨. 그가 가게를 정리하고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건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이암 수술 받았어요. 뭐 집안 내력 있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먼지 막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위암은 뭐 몇 개 정도? 저 천만 다행히도 1기였어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잘라내고
한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만두고 더 이상 못하겠다. 뭐 빚진 것도 없고 그래서 있는 돈으로 해서 나는 나대로 이제 연금을 해가지고 노후에 해야 되겠다. 고민 끝에 이 씨는 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와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시공사에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1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부모한테 뭐 받은 것도 아니고 제 16년 동안 인테리어에서 모은 돈 있죠. 그걸 투자라면 투자하고 그걸 해서 이제 연금식으로 받으려고 했던 거죠. 인터뷰 도중 갑자기 아내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계약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이 씨. 계약서인가요? 네네. 총 투자 금액은 잠시만요. 네. 잠시만. 네. 지금 저기 있어야 돼? 왜? 아 오후에 나오라니까 왜? 방송 불만 부분을 벌었어? 편하면 나가주긴 하는데 뭐 사무친 건 아니지? 아이 참 그것이 말해도 되나요? 집사람 모르거든요. 처음에 이게 태양광에 투자한다 그러셨을 때 아내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반대를 했죠. 그래서 제가 밀어붙인 거죠.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씨가 투자를 결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공사 측이 이 씨에게 보여준 것은 발전 사업 허가증. 허가가 났으니 곧바로 공사가 시작될 거라 약속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선 12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시공사 측이 받은 건 2번째 단계인 발전 사업 허가. 문제는 5번째 단계인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 일이 매우 까다롭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업 허가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된 걸까?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이 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조회 사실에서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신청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규모라든지 어떤 정확한 위치, 산 42번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어느 위치에 들어온 건지에 대한 정확한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일체. 시에서 지금 확인해봤더니 발전행위 허가는 사실 나은 거고, 네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한 적도 없다. 네. 신청한 적도 없고, 예, 뭐. 시공사 측이 개발 행위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이 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을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이장한테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1억이라는 돈을 냈다고 그렇게 처음에 계약할 당시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민원을 해결했다. 주민 민원을 해결했으면 이게 그렇겠습니까? 이 동네에서. 마을 이장을 만나봤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KBS 이해돈 PD라고 하는데요. 네. 마을 주민들하고 민원을 해결했다. 무슨 민원을 해결해? 마을 발전기금은 1억 정도 줬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마을 발전기금을 해? 그런 일 없는데요? 작년에 줬다래요? 예. 작년에 줬다. 아니 작년에 제가 6월 달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6월 25일경입니다. 26일인가 26일, 25일. 6월 달에? 예. 6월 달에 형이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놈의 개발행위 허가는 안 나는 거예요? 아예? 안 나요 지금 산은 아예. 산에 아예도 나지도 않고 동네하고 상의도 안 했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를 만나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자 사무실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냐고요. 그거를. 진행을 하셨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자 사무실에서 그 허가를 내려고 지금 시청하고 지금 들어서 나왔다 협의하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니 근데 이 선생님을 사장님을 믿고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약을 이행을 해놓고서는 얘기를 해야죠. 계약 때도 이행을 안 해놓고서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건 어떤 거죠? 이행 계약을 하실 때는? 9월 30일까지 2억을 주긴 했는데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중도금이 나가는데 철구 작업 완료돼서 지급한다. 여기 착수는 전기사업증 수령 후 공사 착수다. 근데 저희가 어제 땅을 가봤는데 땅은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 있는 건 하나도 없던가요? 처음에 이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장님 말씀 죄송한데요. 이 양반 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됩니까? 아니 그거는 뭐 이 양반이 어떠다고 지금 뭐 때리시겠네요? 아 좋게 말. 당신 똑바로 했으면 내가 그래서 이 양반아. 당신 못 잘했다고 그래 지금. 오히려 이 씨에게 큰 소리치는 시공사 대표. 충주시에서는 지금 선생님께서 42번지 그 땅에 대해서 지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어떤 인허가 신청이 없었다고 말. 나를 똑바로 알아보셔야지. 내가 시청에 직접 들어가서 그 설계 사무실 그 소장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내가 이따 오후에 통화를 하자고요. 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가 확인하고 나서 내가 전화 알려줄 테니까. 시공사 대표는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후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대표의 말처럼 개발 행위 허가가 진행 중인 걸까? 추정 60분 팀에서 왔는데요. 혹시 소장님 계세요? 오늘은 왜 나가셔서? 혹시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신가요? 네, 나가시면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설계사무소 소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한 2018년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개발행위가 마무리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는 사실 에서는 뭐 개발행위 관련해서 신청서를 낸 적이 없는 거죠? 거기가 약간 경사가 좀 세요. 지금 거의 한 23도 정도 되죠. 23도요? 기준법에는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한번 접수를 했다가 네. 환경청에서 접수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개발행위가 안 된다는 건 혹시 사장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탄로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고 저한테 중도금만 받으려고 하는 됐다는 그런 게 피가 꺾고 서서요. 축구사업 본도인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가 100% 제 잘못이죠. 뭐. 자꾸 못한 것이. 지금 땅 보니까 개발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개미지옥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10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려면 땅값을 포함해 약 3억 원가량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지만 수억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도 개발 행위 허가가 나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태양광 발전 사업은 발전 허가 후 환경 문제나 사업의 적정성 등을 까다롭게 따져 개발 행위 허가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인허가 과정에만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최근 태양광 발전 허가 신청이 몰리면서 지자체의 인허가율이 3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태양광 발전 시공사들이 지자체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태양광 발전 시공업계 1위라 광고하고 있는 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바깥엔 월 수익 250만 원을 보장한다는 현수막. 건물 내부엔 회사 대표와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일도 발전소 하시면 우리 쪽보다 돈이 훨씬 많이 나와. 생각은 하시면 이건 최소 훨씬 많이 나오겠죠. 발전 좋으니까. 그죠? 장마철 입구에 끼고 있잖아요. 그럼 좀 적게 나오겠지. 너무 힘드니까. 시공사 대표는 발전소를 분양받으면 100kW 기준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을 25년 동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해 건축 허가를 받았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토끼 축사를 함께 지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시공사. 축사나 이런 데 뭐 가정에 올리는 건 뭐 제약성이 없잖아. 자기 건물에 올리는 거니까. 그런 게 있는 거라는 거지. 땅이라는 개발행위하고 막 복잡해야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러면 건물은 뭘 짓는 거예요? 건축은 이제 축사 개념으로 쓰는데 건축사나 토끼사육사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유지되도록 다 해드려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그럼 그 토끼를 기르는 건가요? 토끼를 키우기 굉장히 쉬워요. 3개월만 한 번씩 나온다니까. 훨씬 염전하네. 병충이 없다니까. 케이지 넣어가지고 쫙 하면 된다니까. 사장님이 토끼 키우고 싶으면 키우면 돼. 네? 그럼 뭐 사실 누가 키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키운다니까. 토끼를 기르는 일부터 발전소까지 다 시공사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CT 달아가지고 저희 발전소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한전에 이렇게 이 계약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해주시는 거 다 해드려요. 기본으로 다 해드려요. 사장님 돈만 내면 돼. 당근 지을 필요 없어. 돈만 내면 된다는 그의 말은 모두 사실일까? 우리는 시공사 대표가 분양을 받으라고 권유한 제주 태양광 발전소 사업 부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드넓게 펼쳐진 초원이었습니다. 금왕리 3라고 해서 지금가 저희한테 분양하려던 태양광 발전소 분양하려는 땅인데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초지 시공사 대표가 매입했다는 약 46,000제곱미터, 14,000평에 달하는 초지. 시공사 측이 제시한 홍보물엔 사흘부터 토끼 축사가 건축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넓은 초지 그 어디에도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목장 주민들은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서울의 KBS 추정 60분 팀에서 나왔는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있거든요. 혹시 저쪽에 그 땅이 뭐 태양광 들어온다거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전혀 몰라요. 이 근처에서 태양광 발전이고 관련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저희는 들은 거 없고요. 네. 요 앞에 들어서는 데서요? 네. 인근 목장 주민들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태양광 발전소. 지역 부동산을 찾아가 해당 부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어떤 건 개발행위 허가 아니면 발전 허가가? 발전 허가는 났는지 모르겠는데 개발 허가가 안 됐을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선전한 게 목장 문제는 되잖아요. 수가 수지법에 걸려서 개발 허가 안 나온 걸로 수지법에 걸려서 개발 행위 허가가 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시청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재는 여기 이 땅은 우리 초지법에 의해서 우리 초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땅이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 인허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은 지금 인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축사업과 전혀 무관한 업체가 859동이라는 그런 이제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그에 과연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 건가? 뭐 그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사업이 좀 타당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초지 관련 인허가에서 우리가 이제 불가를 내린 거죠. 왜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측은 지금까지 거짓 통보를 해왔던 걸까? 다시 시공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허가는 아마 이거 떨어지고 공사 이거 따라 들어가거든요. 어떤 게요? 그 건물 허가? 축사? 네. 이 떨어져요? 이거는 그 허가가? 어쨌든 이게 지금 축산관가 어디서 거기서 이제 그거 전화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지금 막 민감한 상태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좀 기다리세요. 그냥 부실하면은 우리한테 불려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자꾸 분양해가지고 태양광 한다고 지금 안 내주는 거거든. 근데 본적으로는 축산하는 거다 신청을. 우리 태양광 부가적으로 하는 개념이거든. 한마디로 편법이라는 답변. 인터넷엔 수익률을 내세워 발전소 분양 광고를 하는 시공사들이 넘쳐납니다. 별다른 사업 설명도 없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심지어 태양광 발전소를 로또에 비유해 광고하는 시공사도 있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매물은 염소 축사나 버섯 재배사 위에 지은 태양광 발전소.
이 경우 지자체의 까다로운 태양광 발전소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을 뿐더러 높은 발전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시공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는 실제 매물로 나온 버섯 재배사 태양광 발전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황을 보면 버섯 재배사 8동 한 780평 되고요. 지금 이쪽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버섯을 키울 수 있는. 두 동의 버섯 재배사엔 실제로 버섯 종자를 심어 키우는 균목들이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동을 살펴보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관리가 안 돼 있는지 풀이 이렇게 나가 있고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텅 비어있는 재배사 내부. 균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게 죽은 거죠? 완전 말라가지고 부서지잖아요. 그쵸? 이것도 하도 안 썼는지 이렇게 먼지가 그쵸? 분소호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것 같은데 안 썼는지. 버섯 재배사는 방치된 상태였지만 태양광 발전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텅 비어있는 6동의 버섯 재배사. 무려 8동에 달하는 버섯 재배사를 지은 이유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편법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 다른 매물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4동의 염소 축사 위에 지었다는 태양광 발전소. 염소들이 자유롭게 축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축사도 뭐 그냥 빈 축사 같이 거의 뭐 방목하듯이. 넓은 4동의 축사 안에 염소는 고작 20여 마리. 아무리 기다려도 염소를 돌보는 관리자 역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 역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편법으로 축사를 지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태양광 지면서 이 넓이에 지면서 밑에 어떤 그 동물을 뭐 이 주름으로 넓이에 몇 개를 키워라. 이건 뭐 개인이 키워서 뭐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 태양광 하려고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형제들끼리 우리 형제를 전부 다 내려라 해서 한 마리 잡았잖아요, 우리. 아, 저기 있는 염소? 네. 그럼 그냥 주민들한테 그냥 주는 종이네? 그럼 주 수익이 그럼 태양광이네요? 그렇죠. 염소 축사 태양광 발전소를 매물로 내놓은 해당 중개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편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편지는 다 거의 다 웬만하면 절대 금지거든요. 농사만 지을 수 있다.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곤충 재배사, 축사 이런 거 올리는 거죠. 올려서 위에 하면 허가 주시니까 그 태양광이 주고 걔는 그냥 형식만 가중시험 받기 위해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얘가 고식성으로 보죠. 뜯기할지도 못하고 내가 먹을 수도 없고 최소 한 3마리 정도만 두시고 그래서 먹이 주시고 잡아드시고 최소한 3마리만 남겨달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행위가 이루어져야지 축사로서 기능을 할 텐데 염소를 다 팔고 그냥 태양광만 녹여도 되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는 규정은 안 됩니다. 업체는 에너지공단의 불시 점검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키운 데서 왔는데 염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업주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보냈다. 그리고 내부 공사 중에서 잠시 이관시켜놨다. 에너지 공단에서 그것을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현실적으로 힘든 거죠. 시공사들이 이 같은 편법을 차행하면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작년 5월 1일 날 강판을 올리다가 우리한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수독을 시켰죠, 우리가.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로 멈췄다는 버섯 재배사 공사.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마을 한가운데 들어서는 바람에 조망권을 훼손당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 30여 명의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버섯 재배사 반대 시위도 벌였습니다. 이 정도 땅이면 한 4열은 들어가야 돼요. 4열은. 버섯 말목이 1200이니까 여기서 또 1000이 올라가야 돼요. 공기 수분 때문에. 그러면 2000이 넘어야 되는데 이게 이 정도밖에 못 온다고 오면은. 그러면 딱 한 줄밖에 못 나. 이렇게 양쪽으로 놓으니까 나무를. 사실상 버섯 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 발전소라는 겁니다. 실제 운영 중인 버섯 재배사를 보여주는 주민들. 여기가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물 뿌려주는 거예요. 습도 그 물을 뿌려줘서 여기다 항상 습도가 7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요 종균 여기 요거의 종균이거든요. 종균이 자라요. 여기서 버섯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표고버섯 재배사가 되겠냐. 우리가 의심한 것은 저것은 누구들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 거다. 주민들의 의심은 사실일까? 해당 군청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실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지은 버섯 재배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는 근데 허가가 난 거잖아요. 그러죠. 일단 버섯 재배사로 난 거죠. 건축기 입장에서는 건물로 봤을 때는 이후에 태양광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것은 우리는 건물로 봤을 때 우리는 건축으로 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으면은 개발행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손쉽게 규정 같은 걸 피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각 지자체에서도 건물 위 태양광은 별도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이 건축, 버섯 재배사, 곤충 재배사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군만에서도 이런 건이 약 한 20여 건 정도. 20여 건이면 버섯 재배사로 위장한 거가? 네. 우리는 태양광 발전소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 측에 편법 시공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곤충사라든지 뭐 축사,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2015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붐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식물 관련 이용 시설을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하는 게 굉장히 10개 중에 막 3개가 다 뭐 그쪽으로 간다든지 굉장히 화랑이 되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있었고요.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축물에 대해서 먼저 준공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작물을 먼저 재배를 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8년은 업체한테 저희가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사를 나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염소가 아프다 그래라. 그리고 이게 행위만 있으면 된다. 어쨌든. 예, 좀 이렇게 편법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체크하려면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해서도 안 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뭐 적발된 데에는 뭐 REC를 뭐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표고버섯이나 귀뚜라미 등을 기르는 가건물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모듈을 얹어 발전소를 짓는 방식의 건축물 위 발전소. 농민들의 부가소득 창출을 위해 일반 태양광 발전소보다 약 1.5배의 수익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부터 100만 원어치 전기를 15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또는 태양광 발전 시공사가 손쉽게 사업 허가를 따내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태양광 발전 등을 검색하면 대부분 고수익, 재테크, 노후 보장과 같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일부 태양광 발전 시공사들은
20년간 월 200만 원 안팎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장밋빛 전망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력 판매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매일 일정량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안정된 수익을 얻으려다 20년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는 이가 있습니다. 4년 전 고향으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인호 씨 부부. 농사일이 힘겨워지자 지난해 무려 37억 7,800만 원을 대출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이 농사를 이거라도 안 지으려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짓게 해준다고 그 태양광을 하더니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머리 아프고 아주 골 아프 죽겠어요 그냥. 아유 되돌렸으면 좋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셨겠네요. 그렇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죠. 한 달에 돈 10,000원씩 꽂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했는데 이 모양이 된 거죠. 매달 1,000만 원씩 발전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다는 김 씨 부부.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서울에서 식당을 했어요. 쪽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노후대책 이렇게 해가지고선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노후대책했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100kg만 해도 뭐 250만 원 돈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고 전화를 했죠. 2년 전 시공사 측과 직접 통화를 했었다는 김 씨. 그들은 전단지에 쓰여 있는 월 250만 원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방법이 있다며 김 씨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이 보장했던 수익률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이상. 예. 1,000만 원 이상. 예. 대출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은 나오게 해줄 수 있다. 이쪽으로 이사 와서 사장님이랑 그 돈 쓰면서 우리 미꾸라지나 잡으면 소주나 한 잔씩 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환상적이었었죠. 결국 34억 원에 달하는 시공비를 들여 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던 김인호 씨. 그런데 1년 넘게 발전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먼저 김 씨가 대출금을 갚으며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선 발전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4천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치고요. 3.5시간이니까 3.4 이하로 나오면 사장님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꼴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구도에서는. 하루에 3.4시간 이상 발전돼야 김 씨에게 수익이 생긴다는 것. 우리는 김 씨의 발전소를 살펴봤습니다. 약 26,000제곱미터, 8,000평가량 대지 위에 설치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그런데 거의 다 붙여갖고 깐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기요. 예.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너무 모듈을 많이 깔았네요. 다시 말해서 불필요하게 시공비를 너무 많이 들였네요. 면적에 비해 태양광 모듈을 너무 많이 시공했다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각이 15도예요. 여름각이에요. 더 들어야 돼, 더. 저기는 거의 수평이네요. 저 각은 또. 저쪽 보시면은 저 각은 거의 수평이잖아요. 이 각하고 완전히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완전 제멋대로네요. 3.4시간 나오면 기적이죠, 연. 한눈에 봐도 삐뚤게 시공된 태양광 모듈.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각도가 제각각이라 하루 발전 시간이 3.4시간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시공된 발전소와는 확연히 비교되는 상황. 이유는 뭘까? 기초를 안 하고요. 네, 기초 안 하고 그냥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레벨을 정확하게 못 맞추는 거예요. 성토한 부분에다가 이게 파일을 박으면은 치마되면은 한쪽 치마란 얘기는 이 흙이 가라앉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거 다 실러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실러 내려가죠. 이게 근데 정상적인 건가요? 저는 뭔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얘는 이렇게 서 있고 지금 얘는 이렇게 서 있잖아요. 무조건 모든 기초는 기둥은 수직이 돼야 돼요. 수직. 당연히 수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김 씨의 태양광 발전소가 저렴한 모듈과 저렴한 공법으로 지은 부실 발전소라고 주장하는 전문가. 전체적으로 좋은 발전량이 나올 수가 없는 발전소인 것 같아요. 이 공사는 다 해서 땅값 제외하고 한 14억 안에서 토목까지 다 끝날 수 있는 공사예요. 업체에서는 이거를 메가와트당 17억으로 잡은 거죠? 그죠. 17억으로 잡고 34억으로 계약서 썼고. 지금 뭐 3.4시간도 안 나오는 발전소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남는 게 별로 없는 발전소일 수도 있죠. 20년간. 그렇다면 김 씨가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얻은 이익은 얼마나 될까? 여기 발전이 있네요. 이게 처음 들어온 거야, 2월달에. 3월달에 발전 시작돼가지고 이게 처음 한번 들어온 거고. 9월 27일 날 태양광 발전이 들어왔고요. 여기도 500만 원. 3개월 치네요. 네, 3개월에 500씩 들어오는 거죠. 그럼 뭐 170만 원? 네, 그죠. 월 1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 17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해서. 지난 1년 동안 김 씨에게 들어온 수익금은 겨우 2천만 원. 영업사원이 약속했던 월 1,000만 원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3개월마다 그 500만원씩 준 돈은 무슨 돈이에요? 그건 임대료잖아요. 임대료? 그 수익은 언제 받아, 나는? 이제 다 갚으셔야 되죠. 응? 그럼 발전된 게 날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색깔에 보면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몇 살인데 그걸 받아. 대출금을 다 갚기 전엔 발전소 주인이 발전 수익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시공사 측의 이야기. 김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시공사 측이 직접 그를 찾아왔습니다.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건 자기 자본이 물론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 자본이 없으셨잖아요.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줄 때 수익이 더 발생돼도 내 돈 다 갚을 때까지는 못 쓰고 통장에 넣어놓는 조건으로 내 돈을 쓰실래요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1년에 2천 받으려면 누가 이 사업을 하겠어.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도 얼마나 갚아줬어요? 아니 봐봐. 여기 많이 갚아줬다. 37억 대출금을 갚고 난 후 수익을 받는다는 계약 조항이 있다는 시공사. 우리는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속에 담긴 예금 근질권 설정 계약서. 예금을 대출 담보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즉 시공사가 37억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발전소의 수익 예금 통장을 담보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김 씨는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까진 발전 수익을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 씨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이 또 있었습니다. 유지보수 관리 계약이라 해가지고 요게 뭐 초창기나 또는 월 얼마씩 해서 자기네들이 보수를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해줄 테이니 비용을 이렇게 내기로 한다라고 하는 그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가 어쩌면은 그 노예 계약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면은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선생님 몰랐던 거예요? 몰랐죠. 이건 나중에 첨부한 거예요. 여기 내 도장도 없잖아요. 내 임금 도장. 쟤네들이 이 법인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발전소 법인 통장의 이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비롯해 관리 운영 수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사무 위탁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시공사와 은행 등이 챙겨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인호 씨의 땅에 김 씨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발전소를 지었지만 시공사, 은행 등 관계기관들만 이익을 본 겁니다. 정작 김 씨만 단 한 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불공정 계약. 김 씨에게 환상적인 노후를 선사할 거라 여겼던 태양광 발전소는 이제 재앙이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시공사에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출을 받겠죠. 대출을 받아서 설비를 설치하고 그걸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온다라고 하는 구조를 제안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그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데 왜 그럼 받지 못하냐 물어봤더니 정확한 설명이 없다. 수익 보장에 관한, 적어도 수익에 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문서화된 계약서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이 경제적으로 누가 수익을 가져갔냐 따져보면 결국은 용역업체만 공사비와 운영비로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양광 관련 소송은 276건, 추정 60분이 한 달간 받은 피해 사례도 100건이 넘습니다. 지난 3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홍보 책자를 내놨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실패 없이 시작하고 싶다면 미리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전 견적 및 각종 수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꼭 확인하라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7가지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태양광 발전소를 장려하고 그로 인한 수익률을 홍보해 왔음에도 왜 정작 그 부작용은 당사자들이 책임지라는 걸까요? 관계 당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동안 태양광 발전소 광풍은 바다 건너 청정섬 제주에도 불어 닥쳤습니다. 1년 전 20년 동안 짓던 감귤 농사를 멈췄다는 송영석 씨. 구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감귤 열매에 달린 채로 그대로 놔뒀었어요. 농사만 망치고 말았어요. 해를 넘기고 이제 그 포기를 했죠. 송 씨가 감귤 농사를 포기한 건 도에서 권장한 전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2016년경 원희룡 제주도지사까지 나서서 추진했던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을 20년 동안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며 도에서는 감귤 농사를 짓던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농민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감귤이나 다른 작물보다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따로 대상자를 선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111곳의 감귤 농장 중 35곳의 농장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공사 중인 농장을 포함해 아직 가동을 하지 못하는 곳도 21곳이나 됩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농가는 불과 55곳뿐. 대체 어찌된 일일까? 우리는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일정들이 다 이제 미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또 제주 포럼도 겹치다 보니까 기존 일정도 다 소화를 못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대신 제주도청 담당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는 건 지금 55개소 정도. 그 대기는 얼마만큼 해요? 가능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시책 사업으로 시작된 것만큼 농가들에게 대기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빨리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죠. 도지사님이 이거를 강조했다면서요? 태양광에 대해. 당시에 그렇게 강조를 했고 저희들이 사실 행정에서도 시책으로 해서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돌려보면 운영해보면 거기에 그 정말 그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니면 좀 발전적인 부분들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좀 보완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제주도청이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전이잖아요. 네. 보시면은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요. 이런 부지를 찾은 거죠.
지난해 이곳 마을 주민들은 약 16,000제곱미터, 5,000평 규모의 공유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맨 처음에 그냥 부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부지만 있으면 바로 선로가 있어서 그 개발 행위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일 지금 문제는 개발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선로 없으면 선로 없음. 그러면 한전에서는 뭐라고 답이 왔나요? 선로 없음 증설 계획만 있으면. 근데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답도 없어요 사실은. 언제까지 뭐 증설해주겠다 이런 계획 없고. 예. 그거는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언제까지라는 말. 제주도가 나서서 태양광 발전소를 적극 장려했지만 정작 전기를 한전으로 보내는 선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선로 개통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며 선택했던 태양광 발전소. 촌에 인력들이 또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고령화 시대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농사짓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기대가 높았던 만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책이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뭐 인프라 구축이나 그걸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정책은 앞서고 정책만 앞선 것뿐이죠. 그런데 전기 선로 부족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신청 건수는 43,000여 건. 이 중 선로가 개통돼 태양광 발전을 시작한 곳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관계 당국이 제반 여건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태양광 발전소의 장점만 홍보한 결과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정책의 총괄 책임 부서인 산업자원통상부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산자부는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소 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산자부는 이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집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전문가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당국의 잘못된 홍보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혹이 되는 거죠. 그냥 불로소득 생각을 하시고 돈만 하게 되면 그냥 앉아서 발전해가지고 알아서 뭐 몇십 %씩 따박따박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깨끗한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 그 와중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를 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그 신생에너지 정책에 상당히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역효과를 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제대로 된. 그리고 선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를 봤을 때 그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해야 돼요. 또 관련 기관, 공공기관들. 경기도의 경우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2018년 488건으로 급증했지만 허가 반납 및 취소 건수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남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만 받아놓고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미착공된 시설이 1만여 곳에 달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때 필요한 배전선로 신설에 최소 1년, 변전소 신설에는 6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의 오랜 기다림은 관계 당국에 대한 원망과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부는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35%로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위험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발전원을 줄여야 한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약 85%의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시행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시행 방식을 강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제반 시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한 후 철저한 계획하에 시행돼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허황된 꿈이나 투자 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다고 ABS입니다. 갑자기 100m 쑥 빨려 들어간 거죠. 그게 진짜 한 몇 초에. 1m 동안 없었어. 많이 있었어. 언젠가는 한번 일어날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무조건 타야 되고. 추정 60분에선 심리 상담을 받던 중 상담 방법 또는 상담사 문제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추정 60분에선 의대 교수의 폭언, 폭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공의 및 간호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